오늘은 우리가 반복되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은 저희가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할 8가지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요 책이고, 그래서 우리가 우주한 시간에서는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다루어 보고, 책에서 소개하는 이 데이트들을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났더라고요. 한 30분에서 40분 사이. 아마 오늘도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끝나면 그냥 와 끝났다 하지 마시고 요 함께하는 데이트 부분을 이 배우자와 함께 정말 5분 10분이라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 잘 아시죠? 이 시간은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. 첫 번째 우리 함께 이야기할 건 뭐냐면요. 글자 잘 보이시나요? 우리 부부가 자주 다투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굉장히 많이 제가 좀 적어 놓아 보았는데요. 이 중에서 우리 부부는 요 문제가 자주 다투는 갈등입니다 하는 거 한번 적어 볼까요? 우리 종민님 것까지 해볼까요? 이렇게 한 편이셨고 종교 생활도 또 고민이 있으시군요. 좋습니다. 문제 해결 방법까지 문제 해결 여기 있다. 네, 좋습니다. 분노, 네,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책에 웨슬리와 말이라는 그 커플이 등장하거든요. 이 커플이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. 근데 이 커플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웨슬리와 마리 커플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책에서 소개된 부분인데 우리는 말다툼을 벌인 적이 없어요. 좋죠. 네. 절대 안 싸워요.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서로 잘 지내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자, 요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좋죠. 예, 정말 좋게 느껴지는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관계일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갈등이 없으면 당연히 좋죠. 1번. 잘 모르겠어요. 2번. 그거는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요? 3번. 여러분 몇 번이라 생각하시나요? 1, 2, 3 중에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꿀떡맘님 일단 3번 맞아요. 3번. 또 우주울사님이 3번, 2번, 3번, 3번. 3번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 엔젤라님 1번도 있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일단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갈등이 없다는 건 사실 갈등을 피하면서 얻은 것뿐입니다. 저는 이 문장이 참 이게 뭐랄까 뾰족한 말 같아요. 정말 전곡을 찔렀죠. 갈등이 없는 것이 관계의 성공이라는 생각은 좌절과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신혼 부부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싸우지 않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는 착각을 종종 하거든요.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. 우리 갈등이 없어야만 잘 지낸다. 그 말은 갈등이 있으면 못 지낸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는 것뿐이었다. 이 부부가 이렇게 안 싸운다는 것은 결국 뭐였을까요? 갈등을 피하기만 한다는 거였죠. 보통 우리 남편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우리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다투지도 않고 그냥 뭐 지낼만 해요. 근데 아내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남편이 맨날 갈등을 피해요. 그쵸? 그러니까 남편들이 대체로 이 갈등을 마주하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갈등을 피하면서 없다라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좀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이 웨슬리와 마리가 결국에는 다투게 되거든요. 왜 다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어떤 모습인지 좀 유추가 되시나요? 이 남편은 지금
리모컨을 들고 자고 있고, 아내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. 근데 한 가지 부딪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 남편 웨슬리가 잠을 잘 때마다 TV를 켜놓고 자는 거예요. 꼭 TV를 켜놓고 잡니다. 근데 이 아내는 TV를 켜놓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여보 이거 TV 좀 끄고 잤으면 좋겠어. 그럼 남편이 뭐 알았어 했는데 어김없이 또 TV를 켜고 자는 겁니다. 이 아내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겠죠. 그래서 이제 계속 TV를 끄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어요. 그냥 TV 좀 꺼. TV 좀 끄라니까. 그냥 똑같은 말을 잔소리처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남편도 그때만 알았어 라고 넘어간 겁니다. 되게 우리들 이야기 같죠? 근데 문제는요, 우리 남편분들 좀, 또 아내분들도 상대방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면 우린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평소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걸 듣지 않으면 이 관계는 굉장히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데, 이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할 때 이 아내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아내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대출금도 반은 내가 갚고 이 침대도 심지어 내 돈 주고 산 건데 난 뭐 집에 손님인가? 아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진짜 잘한 걸까? 앞으로 60년 동안 내가 잘 살 수 있을까? 매번 나 혼자만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? 이런 마음이 아내의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마리는 TV를 켜놓고 자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죠.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참 반성할 부분입니다.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들어주지 않았던 거는 많이 깜빡하죠, 우리 스스로가.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점점 이 신경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는 겁니다. 좋게 좋게 좀 넘어가려고 농담도 했지만 이 아내는 여전히 냉담하죠. 뭐 문제 있어? 뭐가 기분이 나빠? 물어봐도 괜찮아. 별거 없어.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화가 나 있고. 이래서 이제 웨슬리가 하는 생각, 남편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. 아니, 그렇게 밝았던 사람 어디 갔지? 그렇게 어여쁜 그 여자 대체 어디 간 거지? 평생 이렇게 내가 우울한 결혼 생활을 진짜 해야 되는 건가? 내가 결혼 잘못한 건 아닐까? 이 사람은 평생 살 수 있을까? 다행히 이 웨슬리가 아내한테 말을 겁니다.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죠. 여보, 이렇게 말합니다. 여보, 요즘 무슨 일 있어? 요즘 나한테 좀 모질게 대하는 것 같아. 근데 이 말에 이 마리가 폭발합니다. 왜? 뭐라고? 내가 모질게 군다고? 모질게 구는 건 당신이야. 뭐? 내가?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. 내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하나도 몰라. 이제 끝났어. 에? 우리들의 대화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뭐냐면 우리들의 대화도 가만히 보면 사실 참 별거 아니거든요. 참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이 감정이 쌓이고 또 오랜 시간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렇게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. 과연 이 마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한 번 다툰 것 뿐인데 왜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가 TV를 껐으면 좋겠어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여전히 TV를 켜고 자는 걸까요? 거기에는 과거에 좀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습니다. 어떤 이야기였냐면
이 웨슬리는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. 근데 웨슬리는 이 홀 어머님 밑에서 자랐던 겁니다. 늘 집에서 혼자였던 거죠. 어머니는 낮에도 일하시고 또 밤에도 이제 자식을 또 돌보기 위해서 저녁에도 일을 하시고 매일 늦게 퇴근하시는 어머니를 기다릴 때 이 웨슬리에게 유일한 친구는 요 TV였습니다. 늦은 밤이 돼도 엄마가 오지 않을 때 이 웨슬리, 이 어린아이는 항상 TV를 켜놨어요. 왜? TV를 켜지 않았을 때 그 적막감, 아무도 없는 그 소리가 이 웨슬리에겐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. 근데 강도가 돈 되는 것들을 막 훔쳐가다 보니까 TV까지 훔쳐간 거죠. 이때 웨슬리가 TV가 없는 그 적막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가 너무 외롭고 또 처참했던 겁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어머니가 TV를 사주셨을 때 너무 기뻤던 거죠. TV가 없으면 그 TV 소리가 밤에 들리지 않으면 이 웨슬리는 정말 그 적막감, 너무나 괴롭고 아팠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. 이 이야기를 웨슬리가 처음으로 마리에게 꺼내놓습니다. 그러자 마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그 웨슬리가 너무 가여워 보이는 거예요. 자신과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TV 소리가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이 웨슬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오히려 보듬어 주고 싶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TV를 켜는 게 나를 향한 반항이자 나를 공격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을 달래는 위로의 수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반면에 마리는 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냈을까? 이 마리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. 일단 이 마리의 엄마 아빠는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대요.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엄마가 종종 이 마리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모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학교를 안 간 적도 몇 번 있었대요. 그렇게 모텔에서 또 할머니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 근데 왜 모텔에 갔는지 또 집에 왜 왔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은 유추되시죠? 이 엄마와 아빠가 다툼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엄마가 늘 피하기만 했던 거예요. 아빠도 그냥 도망간, 어떻게 보면 떠난 그 아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딱 한 번 크게 싸우셨대요. 그 후로 엄마 아빠가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. 이런 성장 과정에서 마리는 싸우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 거죠. 마리가 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 웨슬리는 그래서 당신이 답답해도 늘 참았구나. 당신이 그렇게 답답해도 혼자서 끙끙 앓았던 이유가 그런 각오가 있었구나. 여보,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. 당신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나 들어줄 수 있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?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아픔과 과거를 이야기하자 서로가 이해되었고 TV를 켜고 요즘 핸드폰, 요즘 TV에 다 이런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. TV를 켜고 30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세팅을 했대요. 참 별거 아니죠? 이걸 해결이 됩니다. 근데 그걸 하면서 이 남편은 최대한 이 알람 시간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내도 이 TV를 켜진 걸 보면서 또 왜 저래? 이게 아니라 이래야 우리 남편이 좀 잠들 수 있구나. 그럼 내가 뭐 이어폰, 이 귀마개 같은 걸 좀 해볼까?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. 자, 여러분,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부가 하는 얘기입니다. 갈등이 생길 때마다 뭘 했냐면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대요. 그리고 갈등을 풀고 나면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대요. 그리고 함께 이 갈등을 헤쳐나갈 때의 느낌이 너무 좋대요.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같은 팀이 되어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
참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약간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으세요? 진짜 저게 되는 걸까? 과연 저런 부부가 진짜 있을까? 여러분, 있습니다. 가능하고요.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, 우리도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. 네, 갈등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.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. 여러분, 이 갈등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. 갈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? 한번 채팅창으로 적어 주시겠습니까? 갈등의 목적이 뭘까요? 네,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? 우리 리아님이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. 그렇죠. 우리 안젤라님은 더 나은 부부 생활을, 우리 꿀떡맘님,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. 맞아요. 우리 자스민님은 서로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고, 이해, 더 나은 관계. 여러분, 정말 훌륭하시네요. 진짜 훌륭하십니다. 갈등의 목적이 있는데, 절대적인 목적은 뭐냐면, 우리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갈등의 목적이요, 똑같아지는 거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 갈등을 통해서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아져야 돼.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야 돼. 이거는 여러분 정말 굉장한 착각입니다. 우리는 똑같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목적이 있다? 서로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. 이거 여러분 진짜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네, 보이시죠? 일단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사였고 많은 그 직장들을 옮겼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상담 공부도 하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이런 상담, 이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이 생겼죠.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 아내는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요. 진짜 싫다. 너무너무 싫다. 이 둘이 다툴 수밖에 없겠죠. 참 많이 다퉜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정말 설득을 했고, 그리고 정말 지켜봐 달라. 내가 이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. 이런 기회를 달라. 라고 정말 아내를 잘 설득했고,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참 저 스스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성과가 없을 때마다 이 아내가 계속 이럴 거면 그냥 월급 받지, 왜 못하러 이런 고생을 하냐,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, 사업을 시작했으면 같이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. 그래서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물론 우리가 사이가 아직 회복되기 전이기도 했었고,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. 대체 왜 그러냐?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나 진짜 궁금하다.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때 아내가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.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거에 좀 불안정했던 생활들, 그래서 뭔가 차곡차곡 월급이 쌓이고 또 가족이 뭔가 그런 사업처럼 뭔가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도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.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걸 들으니까 제가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. 당신은 저는 왜냐면 이 사업이 제 꿈인데 아내가 제 꿈을 막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쵸? 근데 저는 이제 아내한테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. 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, 내가 어린 시절 충족받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난 좀 이뤄내고 싶어. 그리고 거기에 그 꿈에는 항상 당신과 나의 아이가 있어. 그러자 이 아내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꿈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, 더 행복한 가족을 꿈꾸고 있구나 이해하게 되었고, 저도 이 불안정한 이 생활이 아내한테도 굉장히 힘들구나 이해하면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월 이만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좀 벌어올 테니까
그 걱정시키지 않을게 라고 서로 이해하고 또 그 이해에 대한 책임과 또 약속을 깊이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내가 제 사업을 굉장히 지지해주죠. 예. 여러분 또 이번에 대화법 신청하신 분들 있죠. 대화 공부 그 택배도 이제 아내가 여기 뒤에서 막 싸주고 예. 서로 더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그 관계에는요, 그 갈등에는요, 우리의 어떤 얘기하지 못했던 과거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을 얘는 나를 방해해, 얘는 나를 불안하게 해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이해하려고 할 때 정말 더 멋진 관계가 여러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갈등을요 정말 잘 다루면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헌신하게 된다. 그러니까 이 월요일마다 하는 수업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갈등하면은 늘 싸우고 정말 숨 막히고 이런 생각들만 했잖아요. 좀 새로운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. 근데 이 가트맨 박사님이 정말 많은 부부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31%의 문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. 양말 뒤집어 벗는 거. 우리 남편분들 저 양말 뒤집어 벗지 마세요. 이 빨래하는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. 예,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일이죠. 예, 또 변기 커버 내리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쉬하고 또는 용변 보고 이렇게 커버 내린 다음에 이제 물을 내려야죠. 왜냐면 이게 되게 더럽대요. 근데 이런 위생관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는 게 당연히 더 좋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좀 더 신경 쓰는 거죠. 뭐 치약도 사실 뭐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내 치약, 남편 치약 따로 쓰시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. 또 막 설거지도 막 쌓아놓고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뭐 사실 쌓아놓으면 또 이제 여름이니까 냄새도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. 이런 거는 뭐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그 자체가 불편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.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. 그거는 우리가 혼자 살 때 일이고 같이 살 때는 적어도 이렇게는 하자라는 서로 맞춰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애들이 아니잖아요. 정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남편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남편분들이 주로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비효율적이에요. 그런 일들을 해도 이 아내 입장에서는 기본도 안 하는데 라는 마음이 좀 깔려 있거든요.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그 한 가지, 예를 들면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던가 또 막 치약을 쥐어서 짠다던가 아니면 갔다 와서 옷을 막 훌렁훌렁 벗는다던가 그 남녀 모두 마찬가지겠죠.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노력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게 더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멋진 방법입니다. 근데 69%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된대요. 야,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특히 이제 성격적인 거, 성격은 뭐 쉽게 바꿀 수가 없겠죠. 또 라이프 스타일도 내가 뭐 10년, 20년, 30년 살아온 그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. 이런 문제는요, 우리가 애당초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못을 박아야 돼요. 여기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관계는 더 심각해집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핵심은 뭐냐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다.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.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부관계가 좀 편해진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,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근데 저희 부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인정하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, 너 왜 그래? 그건 상식에서 벗어난 거지. 야, 어떤 남편이 그런 거 좋아하겠냐? 라면서 비난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갈등의 골은 오히려 더더욱 깊어집니다. 그런데,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. 나는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거든? 근데 당신이 살아온 걸 생각해보면은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여보, 나는 사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막 마음에 들거나 기쁘진 않아. 근데 그게 당신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니까 내가 좀 존중할게.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때 이 배우자도 내가 조금은 더 조심해야겠구나. 조금은 더 배우자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이 오히려 열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할수록 상대방은 정말 더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내가 품어주면 품어줄수록 그 상대방은 그 마음에 감사해서 더 자신도 더 보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 지금 제가 좀 해드릴게요. 이런 게 있죠. 갈등은요, 당연한 겁니다. 그냥 받아들이세요. 당연한 거다. 이 사람과 내가 음식 취향이 안 맞고, 또 집안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, 아이들을 돌보는 훈육관이 다르다? 당연한 겁니다. 이걸로 우리가요, 말다툼할 수도 있고, 또 오랜 시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. 후회할 만한 일을 남기는 거. 진짜 너무 명언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은 하지 말걸. 그건 내가 좀 심했는데. 그래서 후회할 만한 일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내가 맞아. 너는 틀렸어. 라는 그런 대화 방식. 또 상대방의 어떤 트집을 잡는 거. 또 방어적으로 야, 너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안 그래. 라는 방어적인 모습들. 또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분들도 우리 모두 다 많이 하는 실수죠. 내 감정대로 감정 100%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막 탓하는 것들.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. 또 내가 잘못된 거를 가끔 아는데 그럼에도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순간에 무마하려고 더 억지를 쓰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깎아내리는 표현들. 굉장히 반성하게 되죠. 또 이 상대방의 성격이나 생각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심한 말들. 여러분, 그럴 수 있어요, 가끔씩. 나도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이 후회할 만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, 근데 했을 때 우리가 이 벌어진 감정의 고를요, 반드시 덮는, 만회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. 근데 많은 그 부부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. 내가 상대방한테 막 쏟아내고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해놓고 그냥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,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이 감정의 골은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.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. 반드시 이것을 메꾸는 만회의 작업을 해야만 이 감정의 골은 덮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여러분, 요건 필기합시다. 우리 준비되셨죠? 5단계입니다. 일단은 내 마음을 얘기하고, 두 번째,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 관점을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요. 세 번째로,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,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. 내 상황을 설명하고, 네 번째로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. 그건 내가 좀 잘못됐지. 그리고 다섯 번째,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볼게.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다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. 좀 와닿지 않으시죠?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뭐다? 싸움 중에 느낀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. 두 번째, 내 관점이 아니고 누구의 관점? 상대방의 관점을 이야기하기. 세 번째,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하기. 근데 여러분, 설명 길어지면 안 돼요. 길어지면 이게 또 막 잠이 옵니다.
네 번째, 그거에 대한 내 책임을 인정하기. 다섯 번째는 뭐다? 다른 행동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기. 자,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, 그 교회에 저희 갔다가 오는 길에 제 아내한테 여보 어디 뭐 가고 싶은 데 있어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러자 아내가 나룻배 타는 데가 있는데 나 거기 가보고 싶었어. 거기 가자. 그래 그럼 지금 바로 갈까? 아니 집에 들려서 좀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. 오케이 하고 아내가 이제 집에 갔다 오고 저랑 아이는 차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. 아내가 왔죠. 근데 그 나룻배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 않으면 출발을 안 한대요. 그 이야기 듣자 우리 아들이 뭐야 안 가 시간 낭비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.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아내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막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다 결국 핑계이긴 합니다. 그렇네. 그 시간 낭비네. 못하면 어떡해.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자, 침묵이 이어졌겠죠. 아내는 기분이 상했겠고. 근데 아무리 봐도 또 뭔가 차도 막힐 것 같고 뭔가 못하고 오면 또 아쉬울 것 같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. 그럼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짠 다음에 그때 다시 가자. 오늘은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아. 지금 우리 아내분들이 저를 막 비난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느껴집니다. 이건 제가 잘못한 게 맞죠. 집에 돌아왔어요. 근데 아내 기분이 여전히 어떨까요? 안 좋아 보입니다. 제가 이제 불렀죠. 여보, 이야기 좀 할까? 벌써 화가 난 게 느껴지시죠? 제가 물어봤습니다. 여보, 이 기분 괜찮아? 근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제가, 아이고, 많이 속상했어? 하자, 이제 아내가 좀 서러웠던 게 나온 거죠. 나는 오늘 어디 갈 어떤 기대도 안 했다. 근데 너가 가자고 했잖아. 난 들떴어. 근데 뭐 시간 낭비? 왜 기대를 하게 하고 이렇게 실망을 시켜. 나 이제 당신이랑 애랑 여행 같은 거 갈 마음 없어. 굉장히 속상한 상태죠. 자, 우리 남편분들 계신가요? 자, 아내가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난 이제 당신이랑 안 가. 화를 냈어요. 여러분 이때 뭐라고 답변하실지 한번 적어볼까요?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? 뭐 적기가 좀 애매하죠. 아마 근데 이렇게 사실 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쵸 제스미님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. 그게 울 일이야? 이렇게 한다고? 맞아요. 이런 반응이 사실 나오기 마련입니다. 애정드림님이 내가 뗏목을 만들게. 우리 엔젤라님은 다음에 같이 가.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.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. 네, 됐죠? 자,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. 방금 얘기한 거, 요 5단계로 이야기를 제가 했죠.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남편 같으면 그럼 가지마! 이렇게 하신다고요? 오익님, 맞아요.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. 그래서.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당신 아까 내가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 솔직히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가자고 해놓고 또 막 다음에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 입장에서 진짜 좀 속상할 것 같아.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좀 해야 할 일도 좀 있었고 난 좀 가볍게 좀 다녀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 줄 몰랐어. 그런데 그럼에도 막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. 또 괜히 당신한테 너무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은 당신 충분히 실망할 수 있지. 그리고 다음 행동. 그럼 우리 앞으로는 좀 계획을 짜서 하자. 다음에 내가 나룻배 가는 거는 내가 꼭 준비해 볼게. 우리 앞으로 토요일마다 또는 일요일마다 좀 어떻게 보낼지 같이 좀 시간을 미리 좀 짜볼까? 당신 생각은 어때?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우리 아들도 불러.
애기 이제 오라 하고, 우리 앞으로 주말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.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나는 그래도 주말에 평소에 못 해본 새로운 경험 같은 거 해보고 싶어. 당신 그 생각 참 좋다. 나는 솔직히 말하면, 나는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고 싶어. 아들, 너는 어떤 거 해보고 싶어? 저는 뭐 키즈 카페나 이런 데 놀러 가고 싶어요. 좋은데? 그럼 우리 매주마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한 주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다른 행동을 이야기했죠. 굉장히 잘했죠.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다툴 때도,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?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정리정돈 문제, 예를 들면 남편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아내가 뭐 안 하는 사람이다. 이럴 경우에 정리 문제를 또 다퉜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나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 문제로 좀 다툴 때 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했어.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. 당신이 사실 막 엄청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있고 싶었던 거잖아. 또 주말인데 어떻게 또 맨날 집안일만 하겠어. 또 당신 집안일 많이 하는 것도 알고. 사실 나는 좀 집에 왔을 때 좀 깨끗한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내가 심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. 사실 뭐 나도 내가 좀 더 정리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당신이 좀 해주길 좀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. 다음에는 우리 그러면 다녀와서 같이 1시간 동안 딱 이렇게 좀 청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? 아니면 내가 내 방만큼은 그냥 내가 좀 정리를 해볼게. 당신 생각은 좀 어때?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들리세요? 이 남자 그래도 내 마음을 배려해주고 또 자신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말도 하고 또 더 나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좀 가장으로서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죠. 반대로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내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방법에 대해서 또 이 부분 솔직히 여보 내가 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인정한다면 이 남편 입장에서도 우리 아내가 맨날 공감만 바라고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건설적이고 우리를 위한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더 신뢰가 회복되고 쌓여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거 같습니다. 여러분, 배우자의 말은 절대 공격이 아닙니다. 물론 이따금 막 욕하고 이런 건 굉장히 공격이죠.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, 모든 말은요, 감사와 요청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틱틱대는 말도 결국에는 요청이에요. 나 좀 더 바라봐줘. 나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. 나 이 부분은 정말 꼭 하고 싶어. 이런 요청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부드럽게 또 마음 상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조금 늦게 끝났는데 이런 질문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 한 주 동안에 각자의 부모님이 좀 어떻게 갈등을 다루셨는지 먼저 내 부모님은 어땠더라?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. 또 배우자에게도 당신 부모님이 다투실 때 좀 어떻게 다투셨어? 또 어떻게 푸셨어? 그걸 좀 물어보는 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좋겠죠. 여보, 너무 화가 났을 때 내가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? 너무 멋진 질문이죠. 이런 건 여러분, 싸울 때 하시는 게 아닙니다. 싸울 때, 평소에. 또 여보,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. 다투고 나서 좀 어떻게 화해를 하고 싶어?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. 또 아주 많이 다투는 그 문제 있죠. 그런 것도 평소에 여보, 우리가 이 문제로 좀 많이 다투는 것 같은데 당신한테 이게 좀 어떤 의미야?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때요?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 번째,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. 상식이 없는 사람,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
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, 당신 입장 얘기 좀 더 들어볼게.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상대방이 틀린 게 진짜 아니에요. 예.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,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뭘 하냐? 너가 잘못이잖아!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, 인정해주는 게 목표다. 그리고 우리 많은 남편과 아내분들, 정말 회피하지 마세요. 회피할수록 골은 더 깊어지고, 두 사람의 관점 모두 다 맞는 말이다. 다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이다. 그리고 이거 정말 핵심이죠. 내가 배우자한테 좀 심한 말, 막 다그치는 말,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만회를 해야 된다. 요건 진짜 여러분 좀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광고하고 마칠 건데요. 준비되셨죠?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당신을 완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차이를 포용할 것을 맹세합니다. 갈등이 생기면 당신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능한 한 지혜롭게 우리 갈등을 다루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 보는 거예요. 갈등이 생겼을 때 당신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해 보겠다. 너무 멋지죠? 여러분 혹시 배우자랑 같이 있다면 손 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광고고요. 여러분 오늘 레슨 들으시고 소감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겨주시는 그 소감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레슨을 유지하는데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 주에는 19금 걸립니다.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,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, 이 섹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궁금해지죠? 네,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 관계를 좀 악화했던 것들이 뭔지, 또 더 좋은 우리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한번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 주무십시오. 감사합니다.